이슈K 시간입니다. 이상기후가 피부로 와닿는 요즘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가로수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전주시가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다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도심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는 방식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전주시의 가지치기를 일컫는 강전지 가지치기, 이게 어떤 거죠? 일단 가지치기는 죽은 가지나 병든 가지, 손상된 가지를 골라서 잘라내고요. 서로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겹치는 가지들을 솎아내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나무의 본래 수영을 잘 유지를 하면서 나무가 스스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잘라내기를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강한 가지치기, 그러니까 강전지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나무 가지의 대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심지어 원 줄기에 가까운 거의 나무에 목을 치듯 하는 그런 가지치기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른바 닭발 가로수, 몽당 빗자루 가로수, 전봇대 같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나무 가지에 있는 잎의 25% 이상을 잘라내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권고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강한 가지치기로 굶주리고 병든 가로수가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의 잘라내기, 가지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가지치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일단 시기적으로가 가장 중요한데요. 나무는 일반적으로 생장이 멈추는 시기, 이제 가을에서 겨울, 봄, 낙엽이 진 연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시기에는 나무가 활동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요. 잘라낸 부분이 이제 상처잖아요. 이 상처가 겨울을 지나면서 잘 아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무들은 이제 이파리를 통해서 햇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무의 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또 공급해 주는데요. 나무가 한참 자라는 시기, 잎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파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무가 스스로 양분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사람으로 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끊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굶주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잘린 가지는 곰팡이 같은 세균, 이런 해충들이 침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한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체로 번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또 그리고 강한 가지치기보다는 나무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주시는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에 앞서서 재난 대비 차원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서둘러 진행했다는 입장인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태풍 같은 재난 대비 차원이라고 하면 속간에게 가지치기를 해야죠. 일단 넘어질 위험이 있거나 또 부러질 수 있다거나 또 썩은 가지가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골라서 하나씩 선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모든 나무를 다 자를 이유도 그럴 필요성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전주시 가로수 가지치기를 보면 어떤 나무에 대한 사전 조사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제가 확인한 곳은 약 770m 구간인데요. 여기에 79로 전체를 아주 획일적으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잘라냈다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나무가 가장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는 시기에 성장하는 시기에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복력을 떨어뜨리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태풍이나 기후에 더욱더 취약한 이런 나무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단체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지치기를 진행한 전주시 완산구청의 안영신 공원녹지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간 저희가 나눈 대화 쭉 들으셨을 텐데 가지치기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울로 가로수는 회화나무인데요. 뿌리가 지면에 얕게 분포하는 청근성 수종이어서 수목이 평균直径 40에서 50cm 이상으로 대형화되다 보니까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굉장히 어려워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79루가 있는 구간을 인도 정비를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새롭게 인도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들려있는 뿌리를 정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새로이 인도를 포장하고 난 이후에 뿌리 들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가로수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주기 위해서 당초 가로 세로 1.2m였던 가로수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작게는 1.7m에서 최대 2.3m까지 확보를 해줬고요. 가로수의 원활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 빗물 집수형 경계 블록을 설치해서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날 새벽 5시경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렸고요. 이 와중에 가로수 두 그루가 도로 쪽으로 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는 피해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사고를 수습하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언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올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야만 했고, 여울로에 또한 올해 노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주차장 이용자와 천변을 거니는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아져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상태를 저희가 보았을 때 현재 뿌리 정비로 인해서 가로수를 지지하는 힘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잎이 있는 수관부가 거대해져서 비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 면적을 줄여야만 했기에 굵은 가지보다는 잔가지를 많이 정리하는 방식의 가지치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상급기관에서도 재난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강조하고 있고, 전주시의 조치는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존 계획에 없던 일정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당초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뿌리 정비 사업은 법적 절차인 전주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지치기 사업은 여름철 자연재난인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련의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한여름 가지치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인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지난주에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에도 여울로에서 가로수가 넘어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우려하시는 가로수에 대한 생육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영신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안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심 속 가로수 가지치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도시의 품격이자 시민 의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생긴 도시, 멋진 도시, 살만한 도시는 모두 가로수를 아주 가까이 둘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곳인데요. 우리가 이발비 아끼려고 머리 빡빡 밀던 그런 시절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수 가지치기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도입이 필요하고요. 불필요한 토목 사업에 쏟는 예산들을 좀 줄여서 나무 의사라든지 또 나무 수목 치료 전문가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심고 옮기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수는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연이거든요. 시민들이 늘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나무고 또 작은 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로수를 지키고 관리한다라고 하면 도시의 풍경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도시의 삶의 질,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경관들이 더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